관광기업 창업론 14주차 관광기업 창업론 14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창업자에 관한 3장 조금 나가고 진도를 마무리하고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3-1에 보면 54페이지요. 창업자로서의 기업가 역할을 씁니다. 기업가란 둘째 줄, 기업 설립의 요건이 되는 투자를 직접 이행하고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이 기업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 자금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창업 자금에서 이제 여러분 지레 겁을 먹는데 점점 정부 정책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려고 하면 이번 정부도 그렇고 다음 정부도 그렇고 지금 빨간당, 미래통합당도 청년에 관한 정책을 무지막지하게 쏟아놓을 겁니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됩니다. 그죠? 뭐 북한이 어쩌고 뭐 남한이 어쩌고 그런 거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당도 이제 그런 쪽에 눈을 떴죠. 국민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을 보고 만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막지는 못해요. 왜? 막으면 식당이 문을 닫고 가게가 문을 닫으니까 또 뭐 술도 마시러 가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면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일자리는 점점 기계가 대체를 합니다. 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서비스업입니다. 제조업을 하기에는 이미 우리 사회의, 대한민국 사회의 인건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일을 하죠. 그러니까 로봇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로봇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들이 돈을 벌어야 소비를 하고 세금을 내서 국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됐던 지방정부가 됐던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상당수가 자금의 압박 때문에 창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정부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지원을 하는 각종 지원책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박람회라든가 그런 데서 미리미리 당장 하지 않더라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취업을 하고 주말 같은 데는 자꾸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박람회라든가 참석을 하시고 정부 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학교 딸도 경험을 했죠. 발 빠르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학교에서 주는 눈먼 돈을 이런저런 명목의 장학금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냥 꾸준히 공부만 하고 열심히 시험만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죠. 그것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 그 밑에 줄. 기업가는 곧 투자자인 자본가로서의 특성과 경영자로서의 특성을 아울러 가지는 기업경영의 책임자가 된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밑에 1, 2, 3, 4, 5 써있는 걸 볼게요. 창업자에게는 창업자의 자질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질이 요구된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영 감각,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만한 교양과 인격의 형성을 통한 경영자의 능력. 중요한 거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영 감각이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영 감각.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영 감각. 이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해서
아까 약간 비틀어서 설명을 하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뭔지,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게 뭔지, 또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아무래도 집중을 덜 하게 되죠. 뭐냐면 농촌에 노동자들이 없죠. 여태까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센 값에 불러다가 썼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농촌과 대도시의 노동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대박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 시작한 거는 아이디어죠. 외국 사람들이 안 들어오네, 못 들어오네, 네팔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네, 농촌이 일손이 부족하네, 필요하잖아요. 어디서 구할까 고민을 해보니까 대도시에 있다는 거, 서울, 부산 뭐 있다는 거죠. 가게들이 문을 닫으니까 그걸로 매칭시키는 거죠. 옛날에 결혼정보회사 듀오하고 똑같은 겁니다. 남자 여자를 연결해 주는 대신에 일할 사람과 일자리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죠. 아주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감각을 가지는 얘기예요.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한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 예,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죠. 전통적인 직업 체계가 이대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의 발전이죠. 쉽게 말하면 김건모인가요? 몇 년 전에 했었죠. 드론 자격증 따는 거요. 그래서 그때 군대 가는 여러분 제대로 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 친구한테도 그런 부서로 가봐라. 그래서 드론이라도 배워 갖고 오면 그걸로 써먹을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는 뭐 농촌 얘기는 뭐 나오지도 않고 일자리 부족하다는 얘기는 밖에 없었으니까요. 농작물에 농약을 사람이 뿌렸단 말이에요. 드론이 뿌리죠. 드론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또 한 3, 4년 전인가요? 한동안 지금도 숲 해설가라는 거예요. 자원해설하면서 숲 해설가. 그거는 딱히 자격증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협회 같은 데서 교육 몇 시간 받으면 뭐 30시간인가 받으면 자격증을 줍니다. 그런데 점점 부유한 노령층이 많죠. 그들은 건강을 생각하면서 여행을 다닙니다. 그래서 숲 해설을 매개로 해서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수고비를 받는 거죠. 그게 커지면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거를 필요로 하는 거를 뭘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제공할 건지에 관해서 앞으로 이게 계속 필요로 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가다가 사라질 건지 그걸 고민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의 수행에 대한 창의력, 창의력 얘기는 수도 없이 얘기했죠. 창의력의 원천은 생각입니다. 창의력의 원천은 대화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얻어내는 거죠. 제 방에도 있습니다만은 포스트잇이죠. 포스트잇 3M에서 이거 접착제를 만들었어요. 한 팀에서. 그런데 실패를 해서 붙었다가 이렇게 당기면 떨어지는 거예요. 다들 실패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나가던 옆에 부서에서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 책에다 가끔은 붙였다 뗐다 할 필요가 있을 텐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3M의 포스트잇은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에 스틱이 돼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런 때 필요한 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입니다. 내 기술과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합하는 거죠. 거기서 창의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팀 프로젝트를 시키는 이유, 제 의도는 그겁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거 없고 승질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시시닥거리고 웃고 떠들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혼자서 조용히 생각해도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교수님 혼자서 고민하고 이거 하고 시험을 어떻게 하고 고민하면 교수님들하고 식사하는 동안에 우연치 않게 다른 교수님이 뚝 던진 한마디를 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점점 언택트, 사람 만나는 것들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재택근무를 하고요. 근데 제가 읽은 책들에 의하면 많은 선진 대기업들이요, 페이스북, 아마존 그런 데서도 처음엔 구글도 그랬고요, 재택근무를 선호했어요. 경비도 줄이고 일의 효율성도 높이고 개인의 사생활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나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나서 빠르면 6개월, 길면 보통 1년 이내에 다시 원상복귀를 시켰습니다. 차라리 모이고 그 대신에 근무 환경을 바꿔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죠. 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타나질 않아요. 많은 인류 회사들에서 경험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지금 당분간은 재택근무 어쩌고저쩌고 그런 쪽으로 가겠죠. 그러나 금방 바뀝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은 원래 진화론적으로 모여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못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살아오는 과정에서 혼자 있으면 원시시대에 다른 무서운 동물과 싸워서 100% 잡아먹힙니다. 둘, 셋, 여럿이 있으면 잡아먹힐 확률이 적죠. 하버드 대학에 덤바 교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인간은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재택근무하면서 모이는 건 또 뭐가 있을까?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단순하게 카톡, 대화, 페이스북, 근데 그거는 보여주기에 위한 대화, 남들을 의식하는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볼 여지가 많죠. 네 번째, 기업가 정신, 앙트레프러너십, 프로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옛날처럼 벌어서 혼자 먹는 기업은 오래 못 가요. 나이키도 한동안 고생을 했죠. 나이키 축구공을 만든 파키스탄의 7살, 8살짜리가 하루 종일 그거 끼고 있죠. 그게 기자회의에서 밝혀진 다음에 불매운동이 일어났죠. 스타벅스 커피숍도 이디오피아 농장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커피만 하루 종일 따는데 하루에 받는 돈이 1불, 우리 돈으로 1200원. 불매운동이 일어나죠. 이제는 사방팔방의 눈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 얼만큼 환원을 하고 직원들한테 얼마나 해준지에 따라 다르죠. 쿠팡 같은 경우도, 쿠팡은 지금 대기업입니다만 매해 적자예요. 그럼에도 저렇게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해서 자기네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일용직은 재택근무를 하면 돈이 없죠.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를 보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재택근무를 하면 100만 원씩 그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그게 몇 억씩 된다고 그러죠 지금. 그러면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데 몇 억씩 손해를 보면서 나눠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지 않고는 이제 버틸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쿠팡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기업가 정신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를 통하여 자기 실현을 성취하겠다는 성취 욕구가 강하고 타인에게 고용되고 싶지 않은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예, 이를 통하여 자기 실현을 성취하겠다는 욕구. 아까 얘기했죠. 그 어렵다는 공무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6개월, 맥시멈 1년 안에 때려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았죠. 10몇 프로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의 성취를 못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수업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수업을 듣는데 도대체 재미가 없어요. 그럼 수업 듣기가 싫어지는 거죠. 수업은 재밌게 학점 후하게, 그러나 외부 변수, 코로나 변수 때문에 재밌게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재밌는 일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내가 재밌는 일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게 make money, 수입이 안 되면 오래 못하죠. 그래서 시작은 내가 잘하는 일을 하십시오. 내가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크게 확장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취업을 하시더라도 무조건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우니까 그렇게는 하십니다만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기 자신에게 요구되고 있는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인식하고 스스로의 능력 개발을 도모해야 한다. 예, 창업을 하시려면 스스로의 능력 개발. 우리 모든 인간은 남들과 다른 능력이 있어. 난 잘하는 게 없어. 그게 뭔지 못 찾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능력 개발. 여러분들한테 자꾸 대화하고, 그다음에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죠. 책을 많이 읽으면 책은 돈 주고 남의 생각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죠? 정당하게. TV만 보면 생각이 안 나요. 책을 읽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새끼 뭐야? 이런 책도 팔아먹냐? 하는 책도 있고. 오, 이거 괜찮은데.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질문을 하죠. 교수님 어떤 책을 읽어야 됩니까? 책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책 추천같이 어려운 게 없어요. 각각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추천을 못 해줬기 때문에 책을 안 읽는데요. 뭐 그렇게 사세요. 할 말 없죠. 아까처럼 말도 안 되는 걸 써서 팔아먹냐? 와, 이 아이디어 좋은데, 그러면 이 아이디어와 말도 안 되는 것과 결합이 일어날 수 있죠. 내 머리에서. 그게 능력 개발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직업을 찾는 거죠. 여행사, 항공사, 또는 뭐 아버지 회사라고 칩시다. 그 아버지 회사가 과연 10년 후에도 그대로 갈까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요즘은 은행에서, 옛날에는 MBA 자격증, 그러니까 미국 MBA라면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학위자요. 요즘 은행에서는요, 경영학 석사 필요 없어요. 그럼 뭔데? 인터넷, 핀테크 하는 사람 뽑아요. 그거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카카오도 뱅크 있죠. 카카오뱅크 있죠. K뱅크, 카카오뱅크인가요? 그건 건물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도 금융권에 가겠다고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계세요. 회계사 되겠다고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필요는 하겠죠. 그러나 해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는 해마다 10명도 필요 없어요. 이제 점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존에 눈에 보이는 은행, 학교 선생님, 뭐 그런 거 꿈꾼단 말이에요.
학교가 계속 저 상태를 유지할까? 코로나 사태로 또 비대면 수업이라는 것도 있죠. 과연 비대면? 그런데 벌써부터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지식을 가르치는 건 되는데 지식만 가르치는 게 선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런 거에 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갑니다만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많은 병리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이런 코로나 같은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발생하는 기간도 그 간격도 짧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사태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잘 유심히 관찰하세요. 왜 수소 자동차가 나와야 되고 전기차를 넘어서 이제 수소 자동차랍니다. 그것도 무인 자동차고요. 어떻게 갈 건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속에서 직업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자꾸 이 자격이나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관광기업 창업론이라는 과목을 만들고 여러분한테 프로젝트를 시키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창업자의 특성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있죠. 어디에 실현 가능성 있는 기회가 있는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어떠한 자원이 필요한가? 그런 자원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예, 이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한 내용입니다. 요것만 살짝 말만 바꾼 거죠. 근데 있는가 하지 어디에 있는가 확보할 건가? 질문이잖아요. 답은 없어요. 답은 내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찾아야 돼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조업은 최첨단을 하는 제조업 말고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조업 중에 상당수는 기계가 대체할 것 같고요. 결국은 서비스업밖에 없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서비스업을 하면서도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게 뭔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불편을 느끼는 게 뭔가?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은 뒤에 가면 사실은 재작년 옛날에 이걸로 강의할 때는 창업가의 자질 평가하고 그런 것도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창업가로서의 교육은 웬만큼은 다 받았어요. 뭐 경영학 했죠. 마케팅 했죠. 그럼 다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아이디어입니다. 어차피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먹고 살 일만 남았죠. 먹고 살려면 이 일을 해야 되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남이 필요한 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고민하십시오. 그게 뭔지를 알면 대한민국 국민 다 하겠죠. 그게 뭔지를 알면 누구나 하고 그거는 누구나 안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하다는 얘기죠. 새로운 거. 요즘 제가 그랬죠. 구독 서비스. 책만 구독하는 게 아니고 꽃도 구독하고 남자들 와이셔츠도 구독하고 여자들은 또 여성용품도 구독을 한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요새 침대도 구독하죠. 주기적으로 바꿔주잖아요. 요새는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도 이제 구독자를 모은답니다. 그래서 1년에 얼마를 내면 지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고 타고 싶은 차를 들려서 한 달씩 타는 거죠. 그리고 갖고 가고 딴 거 갖고 와 하는 거죠. 뭐 그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사세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바뀝니다. 제발 맛집만 찾지 말고 인생샷만 찍지 말고 인생샷을 찍으러 가면서 내가 왜 여기 가지? 다른 사람들도 오네? 그러면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서비스입니다. 그게 서비스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표시를 해놓고 여기까지가 시험범위고 시험 문제를 내려면 미치고 펄쩍 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이 과목은 안심이 됩니다. 최소한 출석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팀 프로젝트가 있으니까요. 됐고요. 어쨌든 한 학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는데 제발 기존에 이미 사회에서 고착화되어 있는 직업 구분을 탈피해서 새로운 직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새로운 직장, 새로운 창업에 대한 꿈, 창직에 대한 꿈을 지금부터 조금씩 키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관광기업 창업론 14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